네, 이번 시간에는 비료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우리가 비료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화학 공장에서 만든 화학 비료와 그리고 생명체, 이 죽은 사체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탄소가 포함된 게 유기질이잖아요. 그래서 탄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이아몬드와 이산화탄소를 빼면 거의 생명체에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탄소 같은 경우는 생명체의 어떤 죽은 생명체, 그러니까 죽은 사체라든지 아니면 살아있는 생명체에 탄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질 비료는 우리가 그 사체, 식물과 동물의 사체를 이용해서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퇴비죠, 퇴비. 그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들도 다 원래는 동식물이었기 때문에 이 동식물들을 어떻게 파쇄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퇴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 퇴비에는 많은 영양물질이 있죠. 그래서 화학 비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퇴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학 비료와 유기질 비료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화학 비료는 양약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양약은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한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빠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약은 물에 바로 녹죠. 그죠? 물에 녹는 시간이 빨리 녹일 수 있기 때문에 물에 녹아서 식물한테 주입이 되죠.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온화돼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속효성 비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속효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한약은 우리 한약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바로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 체질 개선이나 몸을 만들듯이 한약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내 몸을 데펴주는 역할을 하죠. 그것처럼 지효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요. 효과가 나타나려면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이 분해가 돼야죠. 그죠? 유기물 분해가 일어나야지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매우 중요하게 들어가죠. 그죠? 유기질 비료는 미생물이 매우 중요하다. 이 미생물에 의해서 질소를 고정시키는 질소 고정균도 있어야 되고요. 뿌리옥 박테리아도 있어야 되고 아질산균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뭐 황세균, 철세균 뭐 이런 것들 세균에 대한 것들이 어쨌든 식물을 도와주는 이 질소 고정으로부터 그리고 양분을 흡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균들 그리고 분해하면서 나오는 이온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미생물이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유기질 비료는 미생물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무기질 비료 화학 비료가 거의 대부분 무기질 비료인데요. 요즘 사실은 탄소를 이용해서 부착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기질 비료는 화학 비료를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탄소가 섞여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화학 비료. 그래서 유기질 비료, 화학 비료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 화학 비료는 식물의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졌을 때 효과를 나타내겠죠. 아니면 우리가 농작물을 생산할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젠가요? 식물이 결국은 열매를 맺을 때겠죠. 가장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때 화학비료를 통해서 조금 더 그 에너지를 영양분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도 화학비료를 사용하게 되면 되죠. 유기질 비료는 언제 사용하나요? 우리가 보면 노타리 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수확한 다음에 봄을 맞이하기 전에 겨울 동안에 수확한 이후에 우리가 논을 갈면서 이 유기질 비료를 같이 섞어주면 지력이 튼튼해지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특히 미생물에 의한 분해를 시작하면서 소화효소나 효소를 분비하기도 하고 그리고 분해하면서 발생되는 유기산들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만들까요? 떼알 구조로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기질 비료는 이 미생물에 의해서 소화효소와 유기산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떼알 구조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토양의 체질이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한약과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식물을 관리할 때 급할 때는 양약을 쓰되 그리고 토양의 지기를 높일 때는 한약을 쓴다. 다시 얘기하면 화학비료와 유기질 비료는 같이 사용해서 식물을 재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